대장암의 위험한 신호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대장암 이야기예요.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가 환자분이 선생님, 그냥 치질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암이 뭔지 아세요? 바로 대장암입니다. 여성은 1위, 남성은 3위예요. 정말 무서운 숫자죠.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고기를 많이 먹고 채소는 덜 먹고 그러면서 대장암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돼요. 다른 암들보다 치료 성적이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이에요. 오늘은 대장암의 신호들, 검사 방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가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대장이 뭐 하는 곳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대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배를 만져보세요. 배꼽 주변으로 빙 둘러져 있어요. 길이가 15m 정도 돼요. 생각보다 길죠? 대장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되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요. 그러고 나서 남은 찌꺼기가 대장으로 넘어와요. 대장은 그 찌꺼기에서 물을 빼내요. 그래서 변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 밖으로 내보내죠. 간단히 말하면 변을 만드는 고지예요. 대장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요.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맹장, 위로 올라가고 상행결장, 가로로 지나가고 행행결장, 왼쪽으로 내려가고 하행결장, S자 모양으로 꺾이고 S자 결장, 마지막으로 직장을 거쳐 항문으로 나가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대장암의 70% 이상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S자 결장과 직장이에요. 항문에 가까운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변이 그곳에 제일 오래 머물러요. 변 속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장 점막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잘 생겨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변비가 심해서 사나흘에 한 번씩 화장실 가요. 그런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변이장에 오래 머물수록 위험해지거든요. 대장암은 어떻게 검사하나요? 선생님,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나요?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세요. 안타깝게도 혈액 검사만으로는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물론 종양표지자라고 해서 CEA, K19-9 같은 수치를 볼 수는 있어요. 대장암이 있으면 이게 올라가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암이 있어도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암이 없어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검사는 대장 내시경이에요. 대장 카메라라고도 하죠. 선생님, 그거 힘들다던데요.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불편해요. 그런데 생명을 지키는 검사예요. 대장 내시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검사 전날부터 준비가 시작돼요. 특별한 약을 먹어서 장을 깨끗하게 비워야 해요. 장 속에 변이 있으면 카메라로 안 보이거든요. 검사 당일에는 항문으로 가느다란 카메라를 넣어요. 그리고 대장을 따라 쭉 올라가면서 안을 봐요. 혹시 이상한 게 보이면 조직을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검사해요. 그래야 암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수면 내시경을 많이 해요. 잠깐 잠드는 동안 검사가 끝나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용종 폴립이 뭔가요? 대장 내시경을 하면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용종이 있네요. 떼어냈습니다. 용종이 뭐예요? 암인가요?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용종은 장 점막에서 튀어나온 혹이에요. 마치 버섯처럼 생겼어요. 이게 다 암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양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용종 중에서 선종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암의 씨앗이에요. 선종을 그냥 두면 5에서 10년에 걸쳐서 암으로 변해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용종을 발견하면 바로 떼어내요. 암이 되기 전에 미리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용종을 떼어내면 대장암 발생률이 80% 이상 줄어든대요. 제 환자분 중에 6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처음 대장 내시경 했을 때 용종이 5개나 나왔어요. 다 떼어냈죠.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검사했는데 또 2개가 생겼어요. 또 떼어냈어요. 선생님, 자꾸 생기는데 제 장이 안 좋은 건가요? 할아버지가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용종이 생기는 건 할아버지 체질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생길 때마다 떼어내면 암으로 안 가요. 용종이 있었다는 건 암이 생기기 쉬운 체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해요. 보통은 10년에 한 번이지만 용종이 있었던 분들은 3에서 5년에 한 번씩 갖는 게 좋아요. 대장암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대장암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초기라면 내시경으로 떼어낼 수 있어요. 암이 아직 표면에만 있으면 용종 떼어내듯이 제거할 수 있어요. 배를 안 열어도 돼요. 입원도 짧고 회복도 빨라요. 조금 더 진행됐다면 수술을 해야 해요. 요즘은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해요. 배에 작은 구멍 몇 개만 뚫고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배를 크게 열지 않아도 돼요. 회복도 빠르고 흉터도 작아요. 많이 진행됐다면 큰 수술을 해야 해요. 암이 있는 장을 잘라내고 주변 림프절도 같이 제거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해야 하고요. 제일 심한 경우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어요. 장루라고도 하죠. 이건 정말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세요. 배에 구멍을 내서 거기로 변이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평생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해요. 제 환자분 중에 50대 아저씨가 계셨어요. 직장암이 항문 가까이 있어서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했어요. 수술 전에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차라리 죽고 싶어요. 제가 손을 잡아드리며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이게 사시는 길이에요. 적응하시면 일상생활 다 하실 수 있어요. 수술 후 1년이 지났을 때 그분이 오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했어요. 직장도 다니고 운동도 해요.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초기에 발견하면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떼어낼 수 있어요. 늦게 발견하면 큰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인공항문까지 만들어야 할 수도 있어요. 대장암의 신호, 이런 증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첫 번째 신호, 피가 섞인 변. 이게 제일 중요한 신호예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서 변기를 보세요. 혹시 피가 섞여 있나요? 선생님, 저는 치질이 있어서 가끔 피가 나요. 그건 괜찮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여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치질로 나는 피랑 대장암으로 나는 피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릴게요. 치질에 휴지에 묻거나 변기물에 떨어져요. 변 표면에만 묻어 있고요. 변과 섞이지 않아요. 대장암에 섞여 있어요. 변 속에 피가 있어요. 검붉은 색인 경우도 많아요. 점액질이랑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치질이랑 대장암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치질 때문이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제 환자분 중에 45세 아저씨가 계셨어요. 6개월 전부터 변에 피가 섞여 나왔대요. 그런데 예전부터 치질이 있어서 또 치질이 도진 거겠지 하고 넘어가셨대요. 그런데 점점 피가 더 많이 나오고 배도 아프고
변도 가늘어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오셨어요.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S자결장에 암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법 큰 암이었어요. 다행히 수술로 잘 치료했지만 만약 몇 달만 더 늦었다면 다른 곳으로 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치질이 있든 없든 꼭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세요. 치질이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이런 경우는 더 조심하세요. 피가 계속 나오는 경우, 피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경우, 변과 피가 섞여 있는 경우, 점액질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 50세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신호, 빈혈 증상.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피곤해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얼굴이 창백해 보인다는 말을 들어요. 이게 바로 빈혈 증상이에요. 빈혈이 대장암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큰 상관이 있어요. 대장암이 있으면 조금씩 계속 피가 나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조금씩요. 그게 몇 달, 몇 년 계속되면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남자는 원래 빈혈이 잘 안 생겨요. 여자는 생리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 있지만 남자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빈혈이면 꼭 위암이나 대장암을 의심해 봐야 해요. 제 환자분 중에 55세 아저씨가 계셨어요. 회사 건강검진에서 빈혈이 나왔대요. 피곤한 게 빈혈 때문이었구나 하고 철분제만 드셨대요. 그런데 3개월 먹어도 빈혈이 안 나아지니까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대장암이었어요. 계속 피가 조금씩 나와서 빈혈이 생긴 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빈혈이 있다고 하면 특히 남자는 꼭 위장과 대장 검사를 받으세요. 철분제만 먹고 넘어가지 마세요. 빈혈 증상은 이런 거예요.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요. 얼굴이 창백해요. 손톱이 하얗고 약해져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어지러워요. 세 번째 신호 이유 없이 살이 빠집니다. 선생님, 요즘 살이 빠져서 좋아요. 환자분이 웃으며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 표정은 굳어요.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안 바뀌었는데, 살이 빠지면 이상한 거예요. 얼마나 빠져야 의심해야 하냐고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원래 체중의 5% 이상 빠지면 조심해야 해요. 예를 들어 70kg이었던 사람이 65kg 이하로 빠지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왜 살이 빠질까요? 암세포가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영양분이 흡수되잖아요. 그런데 암세포가 그걸 가로채요. 정상세포는 영양을 못 받으니까 몸이 마르는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6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 1년 동안 7kg이 빠지셨대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자꾸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변비도 생기고 해서 병원에 오셨어요.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상행결장에 암이 있었어요. 살이 빠진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유 없이 살이 빠지면 기뻐하지 말고 병원 가세요. 특히 50세 이상이면 꼭 검사 받으세요. 네 번째 신호변이 가늘어지거나 변비가 심해집니다. 평소에 굵던 변이 갑자기 가늘어졌어요. 마치 연필처럼 가늘어요. 이것도 위험 신호예요. 왜 그럴까요? 대장 안에 암이 생겨서 길이 좁아진 거예요. 변이 그 좁은 길을 지나오니까 가늘어지는 거죠. 변비도 조심해야 해요. 평소에는 변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요. 배가 불러오고 아파요. 이것도 대장암일 수 있어요. 암이 장을 막아버리면 변이 안 나가요. 이걸 장폐색이라고 해요. 응급 상황이에요. 심하면 장이 터질 수도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3일 동안 변을 못 보셨대요. 배가 빵빵하게 부르고 너무 아프셔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장이 팽창해 있었어요. 급하게 CT를 찍었더니 S자결장에 큰 암이 있어서 장을 막고 있었어요. 응급 수술을 했어요. 만약 몇 시간만 더 늦었다면 장이 터져서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변이 가늘어지거나 갑자기 변비가 생기면 꼭 병원 가세요. 특히 배가 아프고 빵빵하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 가세요. 변 보는 습관이 바뀌면 주의하세요. 변이 가늘어진 경우, 갑자기 변비가 생긴 경우,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경우,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경우,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 대장암 조기 발견의 핵심, 대변 잠열 검사. 선생님, 증상이 없어도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바로 대변 잠열 검사예요. 이게 뭐냐면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봐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피도 찾아내는 거예요. 검사 방법은 간단해요. 대변을 조금 채취해서 병원에 가져가면 돼요. 요즘은 집에서 채취해서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대변 잠열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면 대장암으로 죽는 사람이 20%나 줄어든대요. 미국에서는 50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이 검사를 강력하게 권고해요. 가장 효과적인 암 검진 중 하나래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검사를 잘 안 받아요.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절반 이상이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귀찮아서요. 대변 채취하는 게 불편해서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요. 제발 받으세요. 이 간단한 검사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58세 아저씨가 계셨어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회사 건강검진에서 대변 잠열 검사를 받으셨어요. 양성으로 나왔어요. 저는 괜찮은데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요. 그래도 대장 내시경을 받으라고 권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S자결장에 2cm짜리 암이 있었어요. 증상은 전혀 없었는데요. 조기에 발견해서 내시경으로 떼어냈어요. 큰 수술 안 해도 됐어요. 선생님, 검진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저씨가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검진 주기를 알려드릴게요. 대변 잠열 검사 50세부터 내년 1회 10년에 1회. 용종이 있었던 분들은 더 자주 받아야 해요. 작은 용종 한두 개 5년에 1회. 큰 용종이나 여러 개 3년에 1회. 가족력이 있으면 더 일찍 시작하세요.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으면 40세부터 검진 시작. 대장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 선생님, 대장암을 예방할 수는 없나요?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위험을 크게 줄일 수는 있어요. 첫째, 담배 끊으세요. 담배가 폐암만 일으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대장암도 일으켜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안 피우는 사람보다 대장암 위험이 1.5에서 2배 높아요. 담배 속에 발암물질이 침으로 넘어가서 장까지 가요. 그게 장, 점막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둘째, 술 줄이세요. 과음은 대장암 위험을 높여요. 특히 맥주랑 소주를 많이 마시면 안 좋대요. 하루 2잔 이상 마시면 위험해요. 적당한 음주는 괜찮아요. 하루 1잔 정도는 큰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매일 과음하면 정말 위험해요. 셋째, 붉은 고기 줄이세요. 이게 중요해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져요. 하루에 65g 이상 먹으면 위험이 올라가요. 65g이 얼마냐고요? 삼겹살 5점에서 6점 정도예요. 많지 않죠? 특히 가공육이 더 나빠요.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거요. 이런 건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럼 고기를 아예 안 먹어야 하냐고요?
아니에요. 닭고기, 생선은 괜찮아요. 흰색 고기는 대장암 위험을 안 높인대요. 제 환자분 중에 고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거의 매일 삼겹살이나 소고기를 드셨대요. 55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고기 좋아한 게 화근이었나 봐요. 후회하시더라고요. 넷째, 채소와 과일 많이 드세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이 대장암을 예방해요. 채소, 과일, 통곡물, 식이섬유가 왜 좋을까요? 변의 양을 늘려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요. 그러면 변이장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요. 발암물질이 장, 점막을 자극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하루에 채소를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요? 최소한 5접시 정도는 드셔야 해요. 과일은 2~3개 정도요, 선생님. 그렇게 많이 어떻게 먹어요? 한 끼에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나눠서 드세요. 아침에 과일 하나, 점심에 샐러드나 나물 반찬, 저녁에도 채소 반찬, 간식으로 과일이나 당근 스틱. 이렇게 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5째, 운동하세요. 운동이 대장암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일주일에 150분, 하루로 따지면 30분 정도 운동하면 대장암 위험이 20에서 30% 줄어든대요. 굳이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빨리 걷기만 해도 돼요.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수영, 뭐든 좋아요. 왜 운동이 좋을까요? 운동을 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요. 변비도 예방되고요. 또 운동을 하면 비만을 막을 수 있어요. 비만도 대장암 위험 요인이거든요. 6째, 적정 체중 유지하세요. 뱃살이 많으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내장 지방이 문제예요. 본인이 비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간단해요. 배꼽 높이에서 허리둘레를 재보세요.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상이면 비만이에요. BMI도 확인하세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키는 170cm인데 몸무게가 95kg이었어요. 배가 정말 많이 나오셨죠. 50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살을 빼려고 했는데 게을렀어요.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네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나이별 주의사항 30대에서 40대, 젊은 분들. 저는 아직 젊은데 대장암 걱정 안 해도 되죠? 아니에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대장암이 늘고 있어요. 30대에서 40대는 증상이 있어도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위험해요. 변에 피가 섞여 나와도 치질이겠지. 변비가 생겨도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부모님이나 형제가 대장암이었다면 40세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받으세요.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야근하면서 배달 음식, 술, 담배 이런 생활이 쌓이면 젊어도 암이 생길 수 있어요. 50대에서 60대 분들, 이 나이부터 대장암이 급격히 늘어요. 50세가 되면 꼭 대장 내시경을 받으세요. 저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요. 그래도 받으세요. 대장암은 증상 없을 때 발견해야 해요. 정기검진 꼭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세요. 이 나이는 가장 조심해야 할 때예요. 70대 이상 어르신들. 나이도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70대, 80대에도 대장암 치료 잘 받으시면 오래 사세요. 다만 검진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보고 결정하세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다른 큰 병이 있으시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증상이 있으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꼭 검사 받으세요. 혹시 이 글을 대장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실까요? 지금 정말 힘드시죠? 무섭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으시죠? 제가 진료실에서
대장암 진단을 알려드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환자분의 눈물을 보면 저도 같이 울고 싶어요.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은 편이에요.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돼요. 조금 진행됐어도 치료 가능성이 높아요. 제 환자분 중에 65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저 죽나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할머니, 3기도 치료하면 살 수 있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시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수술 받으시고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정말 힘드셨어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구토도 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버티셨어요. 지금은 5년이 지났는데 건강하게 지내세요. 손주들 돌보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대장암 환자분들께 말씀드려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힘들어도 치료 끝까지 받으세요.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세요. 여러분은 이길 수 있어요. 가족분들께 드리는 당부. 대장암 환자분의 가족들도 정말 힘드세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막막하시죠? 몇 가지 당부 드릴게요. 첫째, 함께 있어 주세요.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손을 잡아 주세요. 그게 큰 힘이 돼요. 둘째,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이런 말이 환자에게 큰 힘이 돼요. 셋째, 함께 운동하세요. 수술 후 회복의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같이 산책하고, 같이 걷고. 그러면 환자도 힘이 나요. 넷째, 음식을 잘 챙겨주세요. 대장암 수술 후에는 식사가 중요해요. 소화 잘 되는 음식, 영양가 높은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다섯째, 정기검진을 잘 챙기세요. 치료 끝나고도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해요. 재발하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검진 날짜를 잘 챙겨서 같이 병원에 가세요. 여섯째, 가족 여러분도 건강 챙기세요. 간병하느라 본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쓰러지면 환자는 더 힘들어져요. 제 환자분 중에 아내가 대장암에 걸린 남편이 계셨어요. 남편은 밤낮 없이 아내를 간병하셨어요. 식사도 거르고 잠도 제대로 안 주무시고 그러다가 남편이 쓰러지셨어요. 과로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몰라요. 가족 여러분, 본인도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쉴 때는 쉬세요. 그래야 환자를 오래 돌볼 수 있어요. 정말 마지막 당부의 말씀. 여러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대장암의 신호를 기억하세요. 피가 섞인 변 치질이라고 넘어가지 마세요. 이유 없는 빈혈이나 피로감, 이유 없이 빠지는 체중, 변이 가늘어지거나 변비가 심해지는 것.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둘째,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50세부터 매년 대변, 잠혈 검사. 50세부터 10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가족력 있으면 40세부터 시작. 미루지 마세요. 귀찮다고 안 받지 마세요. 이게 생명을 구해요. 셋째,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세요. 담배 끊기, 술 줄이기, 붉은 고기 줄이기, 채소와 과일 많이 먹기, 운동하기, 적정 체중 유지하기.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대장암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핵심은 조기 발견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데 치질이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빈혈이 있는데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작은 신호가 큰 병을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의사로서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냐고요? 환자분이 선생님 덕분에 조기에 발견해서 살았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증상이 생기 전에 검진으로 발견하고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